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만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향만 똑바르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뭐 10년이든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돼요. 전 늘 오늘은 내 생각의 산물이다라는 그 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꾸 과거를 되돌리게 되고 안 된 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잘 살면 내일의 미래도 밝아지기 때문에 늘 그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그럴 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머니 큐레이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니 큐레이터란 말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됐고 퇴직을 하고 나와서 머니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로 강연 같은 걸 하시나요? 처음에 나와서는 강연을 좀 주로 많이 했고요. 조직 경영 안에 은퇴 경영도 하고 그 대표님이 또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소통 경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달하거나 서로 또 하고 싶은 말들은 독서 경영으로 같이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어요. 저는 대전이란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서 대전 중에서도 가오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같은 거죠.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게 됐고요. 그리고 취업을 처음에는 현대전자, 지금은 SK 하이닉스죠. 거기에 6개월 다니다 평생 직장이 아닐 수 있구나. 그럼 평생 직장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쯤에 한국은행이 채용이 별로 없었었는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꼭 오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 정말 되게 신기한 게 연락이 왔어요. 와서 한국은행에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요. 이왕 들어가는 거라면 중앙은행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학교를 조퇴하고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한국은행에 방문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실까. 그 객장에서 한 1시간 넘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차 타고 혼자 간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되게 생생하게 꿈을 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은행을 들어간다면 한국은행을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야지. 다른 동기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퇴를 와서 은행을 봤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근무를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채용이 됐고요. 그때부터 내가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뭔가가 좀 주변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구나, 진심은 통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으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용돈을 좀 벌어서 썼거든요. 저희한테 뭔가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까지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동생이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들어 살던 옆에 주인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그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동생한테 고기를 좀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에서 대전역에 가서 껌이나 신문을 팔면 굉장히 많이 돈을 남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연히 들어서 한 1시간 넘게 좀 걸어서 가서 거기서 껌이랑 신문을 부모님 모르게 팔았던 적이 있어요. 한참 몇 번을 그랬었나? 아빠가 그걸 아신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자는 줄 알고 밤에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우셨던 모습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 다리랑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우셨는데 그때 제가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호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뭔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목표 같은 게 되게 뚜렷하게 세우셨나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조사국, 그리고 금융시장국, 국제국, 공보실, 비서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의 연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고 돈으로 대부분 조절하고 금리나 통화량으로 뭐 조절을 하듯이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구나. 돈이 돌고 도는 세상을 왜 혈액을 하고 했는지도 몰랐었구나. 너무 모르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다는 거. 근데 제가 또 놀란 건 그거였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즐겁게는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평생 다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너무 네, 맞아요. 직장인데 왜?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자본주의를 알고 돈을 제일 먼저 다루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업무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야 되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은행에 들어간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 뭐 급여를 가지고 모아서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많았고 투자나 이런 걸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그냥 일인 거예요. 업무일 뿐이지 이걸 나한테 접목하지를 않으셨어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무언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모은다는 것도 많이 못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급여가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소비가 좀 더 같이 그거에 맞게 늘어나요. 늘어난 소비는 좀처럼 줄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급여는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처음 입행한 저와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비슷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이렇게 급여가 저보다도 훨씬 많으신데 왜 마이너스 통장이실까 보면은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안 쓰고 얼마 더 버냐가 중요한 거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죠. 그 당시는 입행해서 한동안은 한 10년 정도? 이 정도는 저도 그냥 똑같이 저축하고 잘해야 공모주하고 뭐 전환사채 좀 사고 남들처럼 그렇게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도 가장처럼 친정에 했기 때문에 2,8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제가 신혼생활을 했어요. 주국 자산이 어떻게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 없어요. 항상 똑같이 주식, 부동산, 현금이에요. 포트가 어떻게 되나요? 비중? 부동산에는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주거용은 하나가 있고 저희는 그냥 뭐 빌딩이나 아니면 땅이나 토지 그리고 뭐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보다는 그런 성향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네, 부동산에 좀 더 비중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주식은 그 황금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산 규모가 뭐 정말 2,8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 자리까지도 가고 뭐 대출 포함이긴 하지만 네. 정년퇴직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를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주변을 봤는데 뭘 할 게 없으니까 다니지 뭐 이런 식인던 거 아니면 야, 이 좋은 데를 왜 나가 그리고 다 마찬가지야. 공통된 대답이 다 그런 대답이었어가지고 이메일로 그 서점 가서 그 여러 가지 부자 서적 중에 쓰신 분들 중에 쭉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이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메일로만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분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네가 어떠한 지금 여건이든 그리고 뭐 너한테 너 스스로가 그렇게 한계를 짓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무언가 하나는 다 괜찮은 거 갖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아니면 학교가 좋았어. 아니면은 뭔가 나름대로 부모님이 뭐 괜찮았어. 스스로 뭐 다른 거를 이루었어. 이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찾으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그럼 이 은행이 나한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인지를 했어요. 내가 되는 요인을 찾은 게 아니라 뭔가가 안 되는 요인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에서 그때 제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40대 때는 어떤 모습, 50대, 60대, 70대. 그게 근데 몇 살 때? 그게 2008년도였으니까 30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이 아니라
진짜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진짜 살고 싶은 모습을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거꾸로 그렇게 해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라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멘토한테 했던 말이었는데, 멘토분께서 하신 말씀이 서점 가서 네가 부동산이면 주식이면 책을 쭉 보래요. 서점에서. 그중에 가장 쉬운 거 10권이나 아니면 한 권이어도 되는데 가져와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10번, 100번이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워낙 이제 원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찾아보면 소액으로도 많아요. 월세도 강남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똑같듯이 지방에 가면 지방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대신 투자금이 되게 작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동네,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대전에, 제가 잘하는 동네에 500만 원으로 정말 그걸 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도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100억을 벌었다고 나도 꼭 100억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코인으로 누군가가 10억을 벌었으면 나도 10억을 꼭 벌었어야 하는 생각에서부터가 되게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내가 그게 지금 안 되는 여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10억만을 바라본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만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속도만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게 빠른 게 아니었어요. 정도를 지켜서 기본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야만 결국은 목표에 도달하는 거더라고요. 방향만 똑바르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뭐 10년이든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2030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 여건도 그렇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나는 뭐 월급을 받아서 언제 집을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생각해 보면 저희 애한테 한 말이에요. 저희 딸이 26인데 너가 10년 후면 36이야. 그리고 40이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없을까? 지금 네가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익률은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뭔지를 좀 안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좀 어떻게 하라고 좋아하세요? 주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도 별 차이는 없어요. 한국은행 퇴직 직원 40년 상여금으로 투자해서 뭐 1,000억 이상 났다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바이앤홀더처럼 항상 30%는 매도하는데 분할 매도, 그리고 30% 팔면 30% 사고, 이런 식으로 40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보면 자산이 증가나 수익률 같은 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네. 뭐 어떤 분할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꾸준히 사모으고 이런. 네, 꾸준히 적금하듯이, 그러니까 적금하듯이 저희는 대부분 상여금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급여도 고액이지만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게 부수입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S 대기업의 몇 군데 은퇴 쪽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연봉은 많으신데 상여금을 미리 땡겨 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미리 나오면은 쓸 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산 가치 증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비 영역에 그거를 비중을 두고 계신 거예요. 2008년도 경제 위기, 그때 저희 집에도 위기가 왔어요. 결혼해서 저희도 남편이랑 주식 투자하고 차도 오랫동안 안 사고 안 먹고 안 쓰면서 저 2,800만 원 대출받고, 남편도 아마 비슷하게 대출받고 직원 사택에서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하고 저희 남편 쪽에서 조합주택이 돼서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좀 집안에 형님분이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그 집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주식 투자하고 뭐 해서 우리 집 하나 갖는 게 꿈이라 차도 안 사서 맨날
정말 임신했을 때도 놀이터에서 이제 애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콩제동에서도 이렇게 좀 막다른 골목이라서 거의 반지하나 마찬가지인 곳이었어요. 거기를 오게 되니까 이걸 또다시 10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벌린다는 자체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10년 후면 아이들도 클 텐데 언제 이곳을 벗어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쯤에 퇴근하면서 그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날까? 그런 것도 또 궁금해서 들어가서 여쭤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를 하다가 공매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고 인천에 상가를 낙찰이 됐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유치권 때문에 결국은 그때 1,800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정말 없는 돈에 900만 원도 대출 받아서 넣은 거였는데 1,800만 원도 날린 거고 900만 원 대출은 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의기소침해서 있는 쯤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대로 처음부터. 기회는 늘 있구나라고 생각된 게 정말 우연히 강남의 삼성동에 그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물건을 공매로 받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부동산을 성공한 거였고 이제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죠. 정말 저희가 되게 힘들었던 적이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을 사야 돼서 경공매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밑거름이 됐고 주식으로 이제 종잣돈을 좀 모으고 그걸 갖고 이제 다시 부동산으로 돌리고 부동산에서 나온 돈을 주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포트를 좀 짠 거죠. 저는 내 이후에 자수성가한 부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시고 책을 썼는데 공통점을 하나만 이공항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불을 이뤘나요? 하나는 독서예요. 네, 독서는 정말 필수고요. 읽고 본인한테 하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고 싶다면 주식, 부동산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 멘토를 맨날 만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멘토를 배우거나 아니면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분들의 공통점은 늘 끊임없는 독서로 배움을 유지했고 그 배움이 꾸준하다는 거. 한국에서 30년이나 하셨어요. 네. 직장 생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아까 그런 마인드? 네. 은행에 다닐 때도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은행에서 일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살 때는 나도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주어진 일 외의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직급에 따라서 일을 맞춰주지만 그거 아닌 것도 주셨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보람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되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불평불만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지 12월 기준으로 얻은 게 8가지라면 잃은 게 2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자세나 태도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저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리고 조직에서도 저를 다 만족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얻은 게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얻은 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인사회 이동 때, 발령 때 대부분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네. 희망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 사람은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절대 안 받아. 부서에 왔는데도 어느 팀에서도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지 보면 사실은 업무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일을 다 반복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의 태도인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시켜줬을 때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너한테 도움되는 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라도 얻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마인드를 네. 변화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 길 건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서 목표한 그 집으로 이사 가서 집들이를 한 그날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반지하 같은 집에서 길 건너 아파트에 이사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이사 가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저녁 먹으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또 다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투자도 하고 모으고 어떻게든 하면 이루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딱 그날 가장 행복 같던 순간에
사고로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환자분 이렇게 수술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 안 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먼저 가족들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갑자기 가족들한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대전이시라서 올라오는 중이셨고 저희 남편도 다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아이들도 그렇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 내가 너무 돈에만 꽂혀서 살았구나. 새 집에 이사해서 좋았는데 그 집을 놓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던 말,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좀 뭔가 나누지 못했던 거, 그때 도와주지 못했던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아, 그게 너무 좀 후회된다. 나가면은 정말 이제부터는 뭔가 조금 같이 좀 나누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동 심리센터 이런 상담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된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500만 원을 주면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탈시설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때 나가서 살려면 500만 원 주고 어디서 나가 살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지키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주거복지 쪽에 저도 집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었고 힘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도움이 되고 싶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경공매를 공부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주거복지나 뭔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소외된 계층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세종대 부동산학과 석사 들어가고 박사 저번에 수료를 했어요. 이제 하나씩 어떤 거가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거 좀 약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제가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 갔었었고 그 이후로 후유증으로 되게 수술도 큰 수술을 한 4-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는 더는 개복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이제는 못 하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정말 돈을 못 벌어서 아쉬운 것보다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랬어요. 연기하고 싶으면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해라. 아이가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지 엄마 뭐를 하지. 자기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돈 버는 걸 실행해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목걸이를 하나씩 차고 있대요. 나를 존중해 달라는. 아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들 만났을 때는 너가 그분도 존중을 해줘. 그분도 나를 존중해 주세요 하는 목걸이를 걸고 있대. 그런데 다만 너한테 매번 무례하게 계속 요구하는 친구가 있어. 자꾸 뭘 부탁하고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고 이런다면은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너한테 약간 네 시간을 빼앗는 사람, 네 에너지를 좀 소모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2030 너무 힘든 분들 많잖아요. 네. 취업도 잘 안 되고 생활고로 겪는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의미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스티븐 잡스가 내 전 재산을 줄게. 내가 너 나이를 살게. 내가 전 재산을 주면 너 나한테 네 나이를 팔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파시겠어요? 아무리 억만장자가 있어도 이미 살아있는 자체는 충분한데 지금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이 길은데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되돌아보면 제게 인생의 위기일 때 기회가 왔듯이 분명히 위기라는 기회를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고비를 넘긴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자기한테 올 수 있어요. 아까 뭐 30대 때, 40대 목표 보고 싶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꿈을 이뤘던 비결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독서 모임이나 그런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분들한테는 의식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좀 꾸준히 유지되는 비결이 아닐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국 똑같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내가 그냥 되고 싶은 모습, 일에서, 직업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관계에서 이렇게 나눠서 좀 적어보신다면은 그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이루어지고 그럼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한번 썼던 거는 내 무의식이 80%일 때 똑같이 선택해야 될 때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결혼하면 압구정에서 살고 싶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서 썼던 건데 제가 쭉 왔던 길이 홍제동에서 조금 더 와서 옥수동에서 그 다음 강을 건너 왔더라고요. 저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50이 이제 중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을 해서 60대, 70대 그걸 다시 한번 적어보고 있어요. 인생이 길게 보면 계속 좋았던 때, 나빴던 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좋았던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잠깐 힘든 것 때문에 그리고 남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재산이 얼마인 거. 부산에는 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어쨌든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조금 빨리 가고 싶으면 KTX를 타는 거고 내가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가는 게 좋아 그러면은 내 차를 갖고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왜 부산을 가는 거야? 그거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거를 찾으러 가는 건데 그 행복을 찾으러 가는 여정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은 목적은 잊어버리고 돈이 주가 된다면 인생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길게 보면 20대잖아요. 20, 30이면 충분히 뭐 가다 쉬다가 가도 충분한 거고 포기만 안 한다면 부산은 가는 거죠.